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8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열은 복합 타입이고요. 하나의 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 복합 타입입니다. 보통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언어 자체에 배열이라고 하는 복합 타입을 제공합니다. 파이썬은 배열을 제공하지 않고 리스트라는 걸 제공하는데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바나 C++는 둘 다 모두 배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변수를 구분할 때 또는 타입을 구분할 때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값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시 타입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타입이고요. 복합 타입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타입입니다. 배열은 복합 타입이고 문자열도 복합 타입입니다. 보통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배열, 문자열 이런 복합 타입을 언어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 구조, 복합 타입의 자료 구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은 값 타입은 값 자체를 변수에 유지하는 것이고 참조 타입은 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은 복합 타입인데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데이터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질 구조이죠. 그리고 여기에 저장된 여러 개,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실제는 이 이름과 색인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는 각 개별 데이터에 접근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요 이름과 색인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복합 타입이 없으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라 그래도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의 학생은 성적을 처리해야 되는데 40개의 정수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40개 정수 변수를 선언해서 관리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집단 연산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집단 연산이라는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값을 얻어내는 연산을 말해요.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뭐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집단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단 연산들은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배열 같은 것이 있어야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배열 변수는 참조 타입입니다. C++도 배열 같은 경우에 동적 배열이 됐든 아니면 자동 배열이 됐든 모두 그 배열 변수는 포인트 타입, 주소 정보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바의 배열 변수와 C++의 배열 변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C++에서의 배열 변수는 배열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그 주소가 되는데 자바는 배열 자체가 객체입니다. 그리고 그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학생 객체가 있든 강아지 객체가 있든 배열 객체가 있든 다 똑같은 객체입니다. 이 객체들을 가리키는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 변수 안에 배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의 특성, 여기에 설명되는 5가지 특성은 자바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열을 제공하면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질 구조입니다. 구조에 있는 모든 요소가 같은 타입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원 정수 배열의 첫 슬롯에는 개수, 나머지 슬롯에는 정수값을 저장한다 그러면 첫 번째 슬롯에 저장된 정보와 나머지 데이터는 서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C에서 문자열의 경우에는 문자들이 쭉 있고 맨 마지막에 널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끝을 알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배열은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펫 배열이라고 치면 이 펫 배열에는 강아지, 고양이, 또 강아지, 햄스터, 뭐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들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 모든 것들은 펫 타입은 맞지만 실제적인 타입은 서로 다 다른 타입일 수 있어요. 하나는 dog 타입, 하나는 cat 타입, 하나는 햄스터 타입, 하나는 거북이 타입,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은 요소들 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데이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저장된 순서들이 다르기 때문에 요소들 간의 순서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색인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개별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겠고 이 C에서는 요 시작 주소를 갖고 있고 개별적인 요소들을 접근할 때 요 요소의 주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색인을 0으로 시작했습니다. 0부터 시작해야 주소 계산이 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열에서 또 대부분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자료 구조 또는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색인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집니다. 제 수업에서는 용량과 크기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용량은 영어로 capacity고 크기는 영어로 size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capacity, 배열의 용량이라는 것은 이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요소들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배열의 용량이 10이라고 해서 항상 10개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는 3개밖에 저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열의 크기는 10이 아니라 3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와 용량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집니다. 자바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배열을 한번 생성을 하면 그 용량은 그 자리에서는 고정이 됩니다. 우리가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이 있긴 있는데 동적 배열을 쓰더라도 한번 배열을 생성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의 용량은 고정됩니다.
우리가 배열의 용량을 늘리고 싶으면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뒤에다가 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적 배열을 쓰면은 용량을 바꿀 수는 있는데 이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공간에다가 더 큰 용량의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기존 썼던 그 기존 배열에 있던 데이터를 옮겨와야 돼요. 그런 방식을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C++에서는 자동 배열이 있고 그리고 동적 배열이 있는데 자바는 모두 동적 배열입니다. 객체도 다 동적으로 생성하듯이 자바에서는 배열도 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도 있는데 임의 접근을 제공합니다.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배열에 있는 어떤 요소를 접근하든지 그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주소만 계산하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용량이 고정되어 있고 연속 공간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속 공간으로 할당되고 각 개별 그 요소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요 주소의 위치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들이 이런 식으로 다르다 그러면 요 위치의 주소를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각 요소들마다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연속적인 공간이 아니면 또 이 사이사이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같은 크기이고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임의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 주소가 100이고 슬롯의 크기가 4바이트면 C++를 생각을 하면 C나 C++를 생각을 하면 요 주소가 100이에요. 그러면 요 주소는 104, 요 주소는 108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 100 곱하기 더하기 5 곱하기 4 하면 돼요. 120이면 그 다섯 번째 슬롯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기는 0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바에서 배열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어떻게 선언하고 배열을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을 변수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 변수의 선언은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C++와 마찬가지로 배열을 접근할 때 사용하는 요 그 대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요 기호는 여기에 붙을 수 있고 int numbers 해서 여기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보가 배열 이름이 배열이라는 걸 나타낼 수도 있고 이 타입 자체가 정수 배열이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독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C++하고 또 C하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자바에서는 이제 이렇게 요 기호를 타입에다 붙이는 것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요 numbers는 정수 배열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열을 가리킬 참조 타입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배열 자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체를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new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겠고, 이때 뒤에 어떤 타입의 배열을 어떤 용량으로 만들지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 8 하면은 용량이 8인 정수 배열을 만들어 주게 되겠고, 그 배열을 numbers라고 하는 변수로 조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바는 모든 배열을 동적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C++처럼 스택에 배열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수 스택에는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 아니면 참조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참조 타입의 실제적인 데이터들은 다 힙에 동적 생성돼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는 모두 동적 배열이다. 그럼 이것의 장점이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가 끝나면은 그 장점을 한번 요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열을 항상 동적으로 생성한다, 자바는. 그리고 이렇게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AA equal new A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듯이 배열도 선언과 동시에 생성을 할 수 있고요. new를 이용해서 생성된 배열의 초기값, 요 용량의 초기값들은 기본값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그 이유는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입니다. 그래서 객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객체 생성자에 의해서 배열이 만들어지고 공간들에 있는 값들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값이라는 거는 원시 타입은 0에 해당되는 거고 참조 타입은 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면은 이 정수 배열은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건 되게 편리한 측면이 있어요. 특히 0으로 초기화하는 배열이 내가 필요하면은 자바는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0으로 초기화되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C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0으로 초기화해 주는데 그냥 O 이렇게 하면은 얘는 초기화가 안 되죠. 어떤 값으로 각 요소가 가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도 bar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bar을 사용할 때에는 요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numbers는 int array 타입이 됩니다. 자바는 모든 배열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객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용량이 0인 배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0인 배열과 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nt arr 이렇게 되면은 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참조 변수는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그런 변수가 되겠고 0인 배열이면은 뭔가 만들어서 배열을 만드는데 이 안에는 배열이 없는 거죠. 그냥 템프만 요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배열은 동적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요 용량을 지정할 때 변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그게 안 되죠. 자동 배열의 경우에는 용량을 지정할 때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택에 배열을 만들려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스택 공간은 미리 얼마만큼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이용해서는 스택에 만들어진 배열은 동적 배열이 아니라 자동 배열은
용량을 상수값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바는 이제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용량을 변수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동적 배열, 아까 생각해 보셔야 그랬어요. 첫 번째 나왔습니다. 모든 배열은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용량을 지정할 때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는 배열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또 유지하냐면 렌스라고 하는 멤버를 유지합니다. 이 멤버의 용량 값이 저장되어 있고 이 렌스는 퍼블릭 멤버 변수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numbers.length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장점 그리고 요 장점 요거를 A라고 할게요. A 장점 요 B 요 두 가지는 자바의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렌스라고 하는 용량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0인 배열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객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temp.length를 접근하게 되면은 얘는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length는 퍼블릭 멤버인 동시에 파이널 멤버이에요. 즉 이런 식으로 length를 내가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배열을 생성하게 되면 그 객체 내부에 배열이 연속 공간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렌스라는 멤버 변수를 유지합니다. 용량이 0인 배열에는 배열이 안 만들어지고 렌스만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고 널이면 얘는 아무것도 안 갖기는 그런 참조 변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종종 얘를 써야 될 때 얘를 쓰지 말고 요거를 쓰면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포문을 가지고 반환받은 배열을 반복해서 뭘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를 반환해 주면 이 반환된 배열 변수가 유지하는 게 실제 배열인지 널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용량이 0인 배열을 반환해 주면 그냥 그것을 반복문에 돌려도 돼요. 그런데 반복문에는 용량만큼 반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널 검사 없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착각할 수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final이라는 수식어를 언제 쓰냐면은 이렇게처럼 변수를 상수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final은 원식 타입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조 변수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A는 상수가 되어서 이 객체만 가리킬 수 있어요. A 이코르 B 한다든지 또다시 new를 한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죠.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 부분이 파이널이 아니라 얘가 파이널이 돼요. 그래서 얘가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시 타입 배열 말고 객체 배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체 배열을 만들게 되면 객체가 5개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5개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참조 변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배열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은 다 널로 초기화가 됩니다. 만약에 5개의 용량, 수준 배열을 용량이 5인 학생 배열을 만들고 학생도 5명을 생성해서 각각의 유지하고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초기값 목록을 사용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객체들을 5개를 생성을 해서 나열해 가지고 초기값 목록 형태로 나열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값 목록,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C, C++와 마찬가지로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int nums equal new int 10 뭐 이렇게 해서 용량이 10인 배열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 이 배열에 있는 각 요소의 값은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초기값 목록을 나열해 가지고도 배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초기값 목록을 나열해 가지고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때 기존 C, C++하고 좀 차이 나는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초기값 목록을 나열할 때는 여기에 용량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int 10 해가지고 용량을 지정했는데 초기값 목록을 나열할 때는 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열의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8개의 그 초기값이 나열됐기 때문에 용량이 8이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capacity와 사이즈가 모두 8인 배열이 되는 거죠. 자바는 뒤에 가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배열을 동적 생성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량과 크기가 일치가 되도록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배열을 인자로 전달할 때 용량과 또는 C++에서는 그 배열을 인자로 받았을 때 주소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 함수에서는 이 전달된 주소가 배열의 시작 주소인지 그냥 어떤 단일 값을 유지하는 어떤 주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넘길 때에 C, C++에서는 항상 크기나 용량 정보를 줘야지만 그 함수에서 올바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배열을 인자로 넘기면 객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렌스라는 걸 통해서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배열만 전달하면 돼요. 추가적으로 크기 정보나 용량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용량과 크기가 다르면 자바에서도 배열을 전달할 때 크기 정보를 같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초기값 목록을 나열할 때는 용량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리던던트해요. 의미가 없어요. 없어도 충분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초기값 목록을 나열할 때는 보통 생략을 하게 됩니다. 자바는 생략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초기값 목록을 나열할 때는 우리는 보통 이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퀄로 중괄호 열고 초기값 목록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유지한 용량이 8인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초기값 목록을 사용할 때에는 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의문을 이용한 초기화보다는 초기화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바도 C++와 마찬가지로 다차원 배열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원, 3차원, 4차원 다 할 수 있는데 1차원을 가장 많이 쓰고 2차원도 종종 쓰이는데 3차원, 4차원은 거의 사용되지는 않아요. 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3차원 이상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싶으면 CNC++ 마찬가지로 요거를 두 개를 씁니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이구나. 그리고 생성할 때도 행과 열의 정보를 같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행이 100개, 각 행의 열이 10인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다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CNC++와 좀 다르게 CNC++에서는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면 1000개 공간이 연속 공간이 만들어져요. 1000개의 공간. 그런데 자바는 배열이 객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연속 공간으로 2차원 배열이 확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배열에서 이렇게 알파에서 행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알파.렌스를 이용하게 되겠고 특정한 열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알파 i.렌스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모든 알파 i.렌스는 10으로 똑같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자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각 행의 열의 크기를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 응용에서 가변적으로 써야 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에서는 2차원 배열이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각 행의 열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점은 뭐냐면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 접근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가서 임의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위치든지 0 오면 여기 가서 주소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바로 임의 접근이 됩니다. 문제는 연속 공간이 아니면 캐싱하는데 불리해요. 캐싱한다는 것은 이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CPU 캐시로 옮기는 건데 보통은 연속 공간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그 2차원 배열이 캐시로 옮겨올 수 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 열들이 그러면은 캐시로 못 옮겨져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다차원 배열도 초기 값을 제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괄호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겠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를 각 열마다 각 행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new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는 이렇게 사용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C와 C++에서는 int a5가 있고 int b5가 있으면 a equal b 이게 안 되죠. 그렇죠? C and C++에서 요 a는 포인터 상수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 주소만 가리킬 수 있고 바꿀 수가 없는 포인터이에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객체 변수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umbers를 이렇게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좀 정확하게 하면은 이런 객체인 거죠.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때 int values equal numbers 하게 되면은 이 values도 numbers를 가리키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배열에서의 자바에서의 배열 변수는 특정한 배열을 가리키다가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C++는 안 되는데 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배열이 자바에서는 배열을 객체로 처리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봤자 실제 이 배열이 새로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int values가 뭔가 5, 6, 7, 8을 가리키고 있을 때 values equal numbers 하게 되면은 이 values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요걸 가리키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가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일로 복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배열을 복제해야 되는 경우, 또는 다른 배열로 데이터의 일부를 옮겨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바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론은 객체를 복제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배열도 객체이니까 클론을 이용해서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네 번째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arrays는 뒤에 소개하겠지만 배열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일반 함수들, static 함수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게 copy of입니다. 배열을 복제하고 싶을 때 요 arrays copy of를 또 활용할 수 있고요. 시스템에 보면은 우리가 system out이라는 객체도 있었죠. 사용을 했었는데, 시스템에 보면은 array copy라고 하는 static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 array copy는 배열에 있는 일부 내용을 다른 배열로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런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을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를 이용해서 다 복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arrays copy of를 쓰고 있고, 두 번째는 system array copy를 쓰고 있습니다. 이 system array copy를 하기 위해서는 이 copy하는 이 array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데다가 데이터만 옮겨오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 클론이나 array copy는 객체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유지하는 객체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클론하고 array copy of가 다른 점은 뭐냐면, 클론은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래 리스트하고 똑같은 용량, 똑같은 데이터를 가진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동일 용량으로 복사할 때 많이 쓰는 것이 클론입니다. 그런데 복사를 하면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다. 그러면 클론을 쓰지 않고 arrays copy of를 쓰게 됩니다. 여기 만약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2배로 큰 용량을 만들고 여기에 1, 2, 3, 4, 5를 옮겨줘요. 그래서 배열을 2배로 용량을 늘리고 싶다. 뭐 4배로 늘리고 싶다. 공간을 10개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arrays copy o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비용이 제법 소요되는 연산이지만 우리가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는 있습니다. 이 copies of를 이용해서.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용량을 바꾸고 싶을 때 이제 arrays copy of를 쓰고, 똑같은 용량으로 동일한 배열을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클론을 많이 쓰게 되겠고,
기존에 두 개의 배열이 있는데 한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일부, 그 중에 일부를 다른 배열로 옮기고 싶으면 array copy of를 씁니다. 그래서 array copy는 소스의 시작 위치, 목적 배열의 시작 위치, 복사할 요소의 개수 5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배열 선택식, 뭐 이건 다 아실 텐데 우린 선택할 때 요 연산자를 쓰고요. 이 배열 선택식에서 이 선택식을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때와 오른쪽에 올 때 의미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 선택식에서 중요한 거는 색인이죠. 색인을 쓰는데 색인은 0부터 시작을 하겠고 유효한 색인만 써야 됩니다. 유효한 색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C++의 경우에는 A-3 이런 게 문법 오류가 아니에요. 그러면 -3 쓰게 되면은 엉뚱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막지 않습니다. C++에서는. 그렇지만 이 자바에서는 저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우리가 배열의 범위를 쓸 때에는 유효한 범위는 0부터 용량 -1인데 더 중요한 거는 0부터 크기 -1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바는 이 용량과 크기를 늘 일치가 되도록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배열의 인자 전달이요. 이거는 뭐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 것과 배열의 인자로 전달하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바는 그때 함수 설명드릴 때 값 전달만 있다고 설명드렸고 이것을 이해할 때 원시 타입을 값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참조 타입을 값 전달하는 걸 구분해야 되겠고 이 참조 타입에서 값 전달될 때는 주소가 교환되지만 이거를 주소 전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한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자바에서는 다른 함수에서 수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 외에 나머지 데이터들은 스택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힙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고 한 번 더 이 참조 타입을 값 전달로 전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F2에서 A라는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A라는 배열이. 그러면 F2라는 스택 공간에는 A 참조 변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객체는 쓰레기가는 수집한 힙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A 배열을 F1이라는 함수에 전달하게 되면 F1에도 배열 매개 변수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 값 전달이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매개 변수 A라는 그 매개 변수도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조작하면 그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객체를 참조로 전달했을 때 그 함수에서 객체의 상태를 바꾸면 그 결과는 함수가 종료돼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바뀌고 F1이 종료돼도 그 바뀐 것은 그대로 남아 있죠. 힙을 수정하면은 힙에 수정된 결과는 함수가 종료가 돼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값을 다른 데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면 똑같은 걸 비슷한 걸 해보겠습니다. F2에서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A도 그리고 F2의 지역 변수 A도 같은
배열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런데 F1에서 B라는 배열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A 이코르 B 하면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안 바뀌고 이 A가 이 배열을 가리키다가 바꿨으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얘가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어떤 함수에 전달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는 주소 전달이 없다. 다 값 전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차원 배열의 인자 전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차원이든 다차원이든 배열 변수는 똑같아요. 10의 2차원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그 객체를 변수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1차원 배열 전달하던 2차원 배열 전달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CNC++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CNC++에서는 여기서는 이 스택에 만들어진 배열이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메인에서는 n을 배열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CNC++에서 이 배열을 F에 주소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면 이 F에서는 이 n이 배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 주소만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size of n 하면 400이 아니라 4가 출력이 됩니다.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CNC++에서는 항상 배열을 전달할 때 용량이나 크기를 함께 전달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여기서나 여기서나 같은 배열이에요. 같은 배열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어디서든지 렌스를 이용해서 그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용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량과 크기를 늘 일치시켜서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도 보시면 알겠지만 배열을 인자로 받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크기를 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받은 배열을 봤을 때 이 배열은 용량과 크기가 같다. 그러면 배열을 처리할 때 0부터 끝까지 다 처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배열은 또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항상 배열의 결과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CNC++에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스택에 생성된 배열을 반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소로 반환하더라도 그 주소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스택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배열의 결과로 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이제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A 객체가 있어요. 얘를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싶습니다. 2배로 늘릴 때 우리가 arrays copy of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직접 arrays copy of라는 걸 내가 만들어 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double the size라는 그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A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를 double the size에 전달합니다. 그럼 이런 이제 매개 변수와 배열이 그 F에 있는 배열이 같은 객체를 가리키겠죠. 그러면 여기에 B라는 새 배열을 만듭니다. 그러면 B는 이런 식으로 용량이 2배인 공간을 확보가 되겠고 이 데이터를 일로 옮겨야 되겠죠. 그때 이제 시스템 어레이 카피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될 거고 얘를 반환하게 되면은 이 B 값이 equal A로 A를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전달해가지고는 A를 바꿀 수는 없어요.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새 배열을 가리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이렇게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받으면 얘는 얘를 가리키다가 이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언제든지 배열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두 번째 장점인가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두 번째 장점이 배열을 반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차원 배열도 얼마든지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